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 연관관계를 말씀드렸어요. 2차 방정식을 갖다가 배웠으면 걔를 갖다가 써먹는 게 어디서? 2차 함수에서 써먹게 되는 모든 기본적인 얘기들을 2차 방정식에서 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0이라고 놔뒀을 때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는 뭐야? 0이 아닌 거? 0이 아닌 거 뭐? y? 그렇지.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방정식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정식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야. 근데 함수는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 y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놈들이 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프도 못 그리게 되고 나중 가가지고 되게 힘들어져. 여러분들이 함수를 맨 처음 어디서 배울까?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거 해봤을 거야. 뭐 닭과 강아지를 합쳐가지고 10마리가 있어. 근데 걔네들의 다리수의 총합을 세웠더니만 뭐 20개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잖아. 그치?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선생님들은 어쨌든 애들이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닭과 개를 합쳐가지고 총 아까 몇 마리 있다더니 10마리가 있어요. 그치? 근데 얘네들의 다리수의 총합을 세어봤더니만 뭐 22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가끔가다 이런 학교도 있어. 닭의 마리수를 x, 개의 마리수를 y라고 놔둬서 x 플러스 y는 10이 나와주게 되겠고, 다리는 닭은 다리가 2개니까 2x, 개는 다리가 4개니까 4y 해서 22를 만들어주는 연립방정식 통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함수를 못해. 얘는 원래 함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선생님이 2차 함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Y 순서쌍을 모조리 다 포함시켜 놓은 놈을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실제로 얘에 대한 정확한 풀이는 정확하게 닭과 개를 5마리 분배를 시킨 다음 그때 다리의 개수를 만들어 봤더니만 닭은 5마리에서 다리의 개수는 10개, 개는 다리가 4개 있으니까 5 곱해가지고 얼마? 20개 해가지고 총 30개의 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다리의 개수가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다리의 개수가 줄어들려면 닭의 마리수는 줄이고, 뭐라는 거야? 개의 마리수는 줄이고, 닭의 마리수는 늘려가면서 다리의 개수를 점점 조정을 시켜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나오게 되는 이런 순서쌍들이 모여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얘기하면 5였을 때 얘를 만족시키잖아. 그죠? 근데 개를 4마리 줄이고 닭을 몇 마리? 1마리 늘리면 다리의 개수는 몇 개? 얘는 12개, 얘는 16개 해가지고 총 28개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줄여나가다 보면은 22개가 나오게 되는 그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나오게 되는 이런 순서쌍들이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점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까지는 함수에 대한 기본 얘기를 좀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어쨌든 간에 2차 함수고 2차 함수 문제부터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오케이? 2차 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려야 된다고. 애들이 안 그리니까 틀리는 거야. 그리고 안 그리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고. 오케이? 너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2차 함수를 처음 배우게 될게요. 오케이? 함수를 배울 때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녀석을 배운단 말이지.
맞아요? 자, 함수를 그릴 때 그 첫 번째는 위 또는 아래를 향한 볼록을 먼저 조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에는 위로 볼록일 때와 아래로 볼록일 때를 경우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딜까? 중점이 어디 있어? 2차 함수에.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우리가 조사를 했어. 그러면 물론 꼭지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뭐라고 불러? 2차 함수에 뭐라고 불러? 뭐라고? 그렇지. 대칭축이라는 그 축을 두 번째로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축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또 조심하실 거. 알파벳으로 외우면 절대 나중에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오케이? 축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라고 반드시 한글로 암기를 하셔야 돼. 알겠음?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요 이러면 진짜 던져버릴 거야. 알았어? 마이너스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라고 뭐라는 거야? 2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배의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라고 반드시 한글로써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끝났어. 2차 함수 문제는 무조건 그려야 돼.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을 조사를 하셔야 돼. 두 번째로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조사가 되셨다면 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X축, Y축은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이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꼭지점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막 X축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Y축을 찾아서 그려. 우리의 목표는 꼭지점을 찾는 게 목표인데 X축, Y축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단 말이야. 이걸 괜히 그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데 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저분해진다고. 가뜩이나 글씨도 못 쓰잖아 우리. 그지? 지저분한 것보다는 이렇게 없애가지고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알아보기가 편하단 말이야. 오케이? X축, Y축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릴 때 또 팁 하나 드리자면 X축, Y축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 근데 이 멍청이들이 가끔가다 그래프를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려놓고 축은 대따침하게 그려놓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절대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오케이? 무조건 축이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좀 그래프를 큼직큼직하게 그려. 알겠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요런 녀석을 우리는 무슨 형의 2차 함수라고 얘기해? 제가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자, 요것은 2차 이따가 쓰는 시간 드릴게. 거기 조금만 데다 적지 말고 선생님이 그 뒤에 개념 마지막 페이지에 빈칸 하나 만들어 놨거든. 거기다가 그냥 싹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들, 웬만한 모든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모든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정. 모든 도형이야. 2차 함수 그래프도 하나의 도형이야. 모든 도형,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풀메 있어서 모든 도형에는 대표점이라는 녀석이 있어.
되게 쉽게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치? 1차 함수에서 대표점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1차 함수의 그 점들 중에 좀 유명한 점. 그렇지. 절편. x절편, y절편이라는 대표점이 있어. 오케이? 그 녀석 기억하고 계셔. 두 번째, 2차 함수는 대표점이 어디일까? 꼭지점이 되는 거야. 꼭지점. 이거 꼭지점.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지만 3차 함수에는 변곡점이라는 녀석이 있어. 오케이?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원이라는 녀석이 있어. 원. 들어본 친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을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뭐랑 뭐? 반지름이랑, 미안합니다. 반지름이랑 중심. 오케이? 그러면 원의 대표점은 어디가 되겠어? 중심, 원의 중심. 대표점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표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좀 넘어가가지고 도형 방정식 쪽 할 때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어. 애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그 도형의 이동을 시킬 때 요 대표점을 이동을 시켜야지 막 다른 놈들 이동시키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도형에는 대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함수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대표점이 안 보여. 일반형은 뭘 갖다 한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한 걸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반대되는 건 무슨 형? 표준형. 그죠? 표준형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표준형에서는 뭘 갖다가 알 수 있냐면 얘는 대표점을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실제로 이런 2차 함수는 뭘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 꼭지점이 어디야? P, Q라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형은 대표점을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형태. 오케이? 2차 함수에서는 완전 제곱 형태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요 대표점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마무리로 우리가 요런 X축, Y축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요런 것들도 어쨌든 축이라는 녀석은 직선이지, 직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갖다가 식으로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돼. X축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Y는 0. 오늘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Y축은 우리가 도형으로서는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 X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야. 요거는 오늘은 잘 안 쓸 거예요. 나중에 도형 방정식 쪽에서 쓸 것이고 요거 2차 함수할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쓸 거야. 알겠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 여기까지가 2차 함수를 배우기 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 하나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2차 함수의 특성상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그렇지, 좌우가 대칭이란 말이야.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안 그러면 노가다 해야 돼. 알겠음? 자,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진 한 방 찍어놓고 이따가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메인 테마가 뭐냐면 앞으로 여기 첫 번째 여기 하는 거야. 위치 관계는 2차 함수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혹은 수원 수투에서도 항상 써먹게 되는 건데
내가 앞으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돼. 맞나? 안 맞나? 오케이? 어떤 두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된다고. 맞나? 안 맞나? 요거만 따져치면 돼. 오케이? 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따라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라고 지금 선생님이 써놨어. 2차 함수 파트를 어느 정도 공부해본 친구들이라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왜? 왜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춘다? 왜 2차 함수인데 근이 있어? x의 논임을 성립해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 이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야. 자,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앞으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즉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이 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안 만나는 건 말 그대로 안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세울 거냐면 교점 방정식이라는 녀석부터 항상 세우고 시작을 할 거야. 요거는 수학 상에서만 쓰는 내용이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 거야. 두 도형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한다면 항상 우리는 첫 번째 교점 방정식부터 작성을 하겠다. 그 교점 방정식은 쉽게 얘기하면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왜 얘를 y는 0으로 썼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야. 지금 보시면 2차 함수와 x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선생님이 그냥 한번 써볼게. x축은 그럼 도형 방정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y는 0이란 말이야. 오케이? 얘랑 얘가 만난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존재한다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따지려면 첫 번째 얘네들의 교점 방정식부터 세울 것이고 걔는 연립을 해달라 그 얘기인 거란 말이야. 얘네들 비교했을 때 y는이잖아. y는 0이래. 그럼 y 대신에 0 넣어줄 수 있는 거겠지. 그럼 그놈을 가지고 교점 방정식을 세웠을 때 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 교점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 두 번째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세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오케이? 자,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바라볼게.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그려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 세 번째 안 만나는 경우는 2차 함수가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교점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썼다고 아까 판별식이라는 걸 썼었단 말이야.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값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즉
얘랑 얘를 연립하게 해서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얘랑 얘랑 똑같아지게 만드는 그 x값이 두 개 있게 만드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따라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때는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거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일 때에는 한 점에서 접하는 것이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잖아. 허근은 그래프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따질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꾸로도 가능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식을 바라봤을 때 맞아?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식을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앞으로 이제 교점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만난 거야? y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구나.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황민영이 뭔 말인지 알겠어? 지성이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스토리.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것은 뭐 2차 부등식 할 때 어쨌든 할 건데 여기서 연관관계로 그냥 바로 가볼 거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첫 번째 x가 알파보다 작고 두 번째 x가 베타보다 클 때의 조건을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잘 보셔야 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다 작다의 기준은 어디야? 크다 작다의 기준은 같을 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건 기준으로 얘가 더 클 때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걸 기준으로 작을 때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볼 거야. 교점 방정식으로서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2차 x축이 만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하시지 말라고. 오케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크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서 다시 크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서 함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인 거야? 함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함수 값은 다시 얘기하면 y 값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2차 함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와 x축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돼?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팔 벌리고 있는 범위라고. 그러면 지금 x값이 얘보다 어떨 때? 왼쪽에 있을 때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x값이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때 더 크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그걸 만족시키는 녀석이 요 녀석들이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의 조건을 정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요런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총 6가지 모델을 확인하셔야 돼.
2차 함수, 2차 함수야. 선생님은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지금 바라보니까 위에 있는 세 놈은 아래로 볼록이네. 그 2차 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바라봤을 때 1번과 2번과 3번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a의 부호가 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 4번과 5번과 6번은 셋 다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지. 됐음? 두 번째, 자 1번과 4번을 보니까 x축과 맞나 안 맞나? 그렇지. 1번도 4번도 x축과 안 맞나. 그러니까 판별식 썼을 때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2번과 5번은 x축과 접하고 있는 거네. 그럼 얘네는 판별식 썼을 때 어때야 되는 거야? 0 나와야 되겠네. 3번과 6번은 두 점에서 각각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요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이렇게 두 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2차 함수가 잘 봐. 좀 이따 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 범위가 이와 같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는 얘기는 팔 벌리고 있는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팔 벌리는 범위로 나타나는 게 몇 번이야? 3번인 거죠. 3번.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팔 벌리는 범위가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을 풀기 위한 그 조건을 정리했을 때 그 녀석은 분명 최고차항의 개수인 a는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판별식을 썼을 때는 어때야 되는 거라고?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요 두 가지 조건이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푸는 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성이 뭔 말인지 이해 돼? 2번은 왜 안 되냐고? 지금 알파랑 베타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물론 둘이 똑같을 수도 있어. 근데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민영이 이해돼?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2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알파, x, 베타 요런 조건의 해가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정리를 해달래.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사이에 끼어있는 범위란 말이야. 사이에 끼어있는 범위.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이야? 다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 더 위에 있는 범위가 사이에 끼인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몇 번? 6번이 되는 거잖아. 6번. 맞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사이에 갇혀있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a라는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판별식을 썼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겠다. 요 두 개를 연립한 놈이,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놈이 저 문제를 푸는 식이 되는 거라고. 황민영이 이해돼? 지성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있는 2, 3, 4번이 다 똑같은 문제야. 예제 2번. 보시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래. 모든 실수. 잘 보셔야 돼. 여기서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는 모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y는 요런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 비교했을 때 x축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 1번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그 조건은 a는 0보다 커야 되겠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네가 문제를 푸는 식이 되는 거야. 분명 요거 해석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자, 예제 3번도 볼게요. 3번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알파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조건을 정리하시오.
식이 한글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성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알파 딱 한 놈밖에 없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민영 이해돼? 지금 문제에서 그랬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알파일 때 딱 한 놈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 중에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딱 한 놈밖에 없는 거 뭐밖에 없어? 몇 번? 2번?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겁나 많은데 몇 번? 몇 번? 5번이 나와줘야 되겠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없지만 딱 같은 놈은 하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5번 조건이므로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딱 0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2차 함수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다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독해가 되셔야 된다고. 요거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놈이 x값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라고. 됐어? 자, 예제 4번도 볼게요. 4번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뭐래? 없대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놈이 한 개도 없대.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이야? 4번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문제를 푸는 그 식이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지만 나중에 2차 부등식 쪽 가잖아? 또 다 까먹었을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드릴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사진 한 방 찍어 놓으세요. 지성팍 할만해? 펑민영이 할만해? 잠깐 조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알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6-2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다 여기 보시고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위치 관계는 뭘 따져달라는 거라고? 그렇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란 말이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도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직선이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걸 따져주는 거였지. 근데 여기서는 따로 직선이라고 표현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이런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따져달라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 서로 다른 두 도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따져주려면 우린 첫 번째 뭐부터 작성한다고? 만나다를 한자로 교점 방정식. 오케이? 서로 다른 두 도형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는 무조건 교점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편의상 선생님이 얘를 a는 0보다 크다라고 편의상 만들어줄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이제 또 알아. 아, 선생님,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요. 판별식이요. 0보다 커야 되고요. 한 점에서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고요.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자, 지성이, 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도형이 만나거나 안 만날 때는 교점 방정식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지. 연립하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교점 방정식이 탄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이쁘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 해? 넘겨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은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빵이라는 2차 방정식이 탄생을 한다고. 그치?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교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실근은 곧 만나게 되는 얘네들의 무슨 좌표랑 똑같은 거야? x좌표랑 똑같은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이때는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 얘네들은 안 만난다는 얘기. 요걸 갖다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를 보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황민영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제 5번을 한번 바라볼게요. 5번 바라보시면 직선 y는 mx-2와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다. 얘네들이 1번 뭐래요? 접하도록 m의 값을 정해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 세 번째는 뭐래? 안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따져달라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뭐부터 작성하겠다고? 교점 방정식부터 작성을 하겠다고. 얘랑 얘랑 같다고 놨던 상태에서 싹 다 이항을 시키겠지?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되겠어? 2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x 플러스 2는 빵이라는 이런 교점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1번에 대한 해답은 얘네들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어떻게 되는? 그렇지. 같은. 2번은 판별식 D가 어떤? 큰. 3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작은 범위, m의 값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요 얘기는 지난 시간 2차 방정식 할 때 부지기수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풀어드리지 않겠어.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돼. 이따가 넘어가시고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는 웬만한 애들이 다 웬만큼 잘 이해를 해. 근데 애들이 이제 요 2차 함수와 방정식 단원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근해 분리. 요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적어도 2문제는 나와. 오케이? 그리고 킬러급이 여기서 분명히 하나 나올 거야. 근데 킬러급이라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노가다만 조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애들이 접근조차 쉽지가 않아.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해 분리는 별다른 게 없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만들려면 첫 번째 뭐부터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어? 교점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예를 들어
두 도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고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야. 맞아? 그럼 얘네들의 교점 방정식을 땡겨줬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점의 x좌표를 갖다 선생님이 알파, 요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어. 그러면 요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은 실제로 얘네들의 교점 방정식인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요 그래프랑 별개로 얘만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 거야. 오케이? 요 교점 방정식을 다시 해석을 하신다면 y는 요런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무슨 거? x축. 맞아요? 두 도형의 교점 방정식인 거라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분명히 양수겠지. 그럼 요런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도 a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게 되는 두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라고?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겠지. 여기 x축. 요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근의 분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요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한 p라는 x값보다 모두 다 큰 경우. 오케이? 어떤 x값 p보다 둘 다 작은 경우. 오케이? 또는 알파 베타 사이에 어떤 p값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근의 분리란 말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됐어? 즉 만들어지게 되는 그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게 근의 분리 파트라고. 됐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한번 바라볼 건데 그걸 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건 문제 아니다. 지금 요 근의 분리 파트를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아셔야 돼. 자,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녀석 한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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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 다시 한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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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입에 멜로디도 붙어야지만 너희가 이거 다 써먹는단 말이야. 자, 뭐 예상은 될 거야 다들. 함은 뭘 나타낼까? 그렇지, 함수값이야. 판은? 그렇지, 판별식이야. 축은? 축의 위치야. 오케이? 근의 분리 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네들 세 개를 다 따져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야. 요게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2차 함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근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그 두 놈이 여기에 예를 들어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게 되는 알파랑 베타가 모두 1보다 첫 번째 1보다 클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왜 함수값 판별식 축의 비치를 다 따지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드릴 거야. 오케이? 지금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1을 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을 바라보는 거야. 선생님이 얘를 y는 fx라는 2차 함수라고 바라보겠어. 그러면 f1 자, 황민영이 이거 어떻게 독해한다고? 엎드려 뻗쳐. 지성박 어떻게 독해한다고? 아니 얘만 정확하게
f라는 이름의 함수에 나는 x라고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f란 이름의 함수에 정의역 자리에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란 이름의 함수는 요놈까지만 f란 이름의 함수인 거야.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간 요 자리 있지. 얘를 통째로 정의역이라고 읽는 거야. 여기에 병이 들어가든 수가 들어가든 뭐 민이 들어가든 아니면 뭐 성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f란 이름의 함수에 병이라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f란 이름의 함수에 수라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학습을 하셨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수학 하에 함수를 할 때 선생님이 다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드릴 거야. 알겠음? 지금은 정의역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안 하지만 수학 하에서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그러면 f란 이름의 함수, 요런 함수에다가 x값 대신 정의역 자리야. 이게 정의역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겠지. 맞아? 그러면 그 함수값은 x축보다 분명 어때? 위에 있는 거겠네. 맞아요? 그럼 걔는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게. 이게 함수값에 대한 첫 조건이야. 근데 요거만 구하면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야. 지금 분명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x축이 있는데 안 만나는 상태로 여기에 1이 있어. 얘가 fx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도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만 따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성팍 이해돼? 왜? 0은 뭔데? y는 0이라는 x축이란 말이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기 있잖아. x축보다 위에 있잖아. y는 fx라는 식이라고 얘가. 근데 x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f1이 되겠지. 얘는 y는 0이잖아. y는 fx랑 y는 0을 비교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f1 되겠고 f1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해됐어? 왜 어느 부분이 잘 안 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1보다 큰 조건. 알았어. 선생님이 정확하게 써줄게. 오케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게 되는 그 교점의 x좌표인 알파 베타가 1이라는 녀석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다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게 되는 그 교점의 x좌표인 알파랑 베타가 알파랑 베타는 x값을 뜻하는 거잖아. 그 x값들이 1이라는 x값보다 더 클 조건. 됐어?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그 중에 첫 번째인 함수값 바라봤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x축보다 분명히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만 따지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을 때도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x축보다 위에 있는 0보다 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뭐도 따져보겠다. 판별식도 따져보겠다. 자, 판별식을 따져봐야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를 갖다 바라봤을 때 판별식이 어때 된다고? 0보다 커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네들만 따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 때문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 그치?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면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분명 x축 위에 있는 0보다 크다 되지.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이 1보다 둘 다 작잖아. 맞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써봐야 된다고? 축의 위치까지를 써봐야 된다고. 자, 세 번째. 자, 이거 써줘야 되겠다. 이놈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말아봤을 때 그놈에 대한 축은 여기 있겠지. 맞아? 자, 아까 전에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배의 2차의 개수 a분의 1차의 개수 b라고 만들어주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1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1보다 어떻다고? 크다. 요거까지 세 개를 갖다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요런 조건에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조건. 얘는 1이 이쪽에 있는 거겠지? 맞아? 그럼 첫 번째 F1이라는 녀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1 넣었을 때 함수값 0보다 크잖아. 두 번째 뭐? 판별식 썼을 때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축을 만들었을 때는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지. 오케이? 요 세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조건인 거라고. 됐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할 조건. 오케이? 두 근 사이라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딱 하나만 바라보시면 돼. 얘는 뭐야? 함수값만 바라보시면 돼. 즉 F1이 어때야 돼? 0보다 작다. X1이라는 X값이 여기 있으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분명 여기 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함수값만 바라보시면 되고 판별식이랑 축은 안 보셔도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가 분명히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보이지. 맞아?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오케이?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얘는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1이 예를 들어 X는 1이 여기 있다고 봐. 오케이? 요놈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면 0보다 작다면 X축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0이 되는 X값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축의 위치도 따져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두 근 사이에 어떤 녀석이 존재할 때는 딱 뭐만? 함수값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걔네들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안 그러면 다 잘 것 같아서. 알겠지? 자, 그럼 거기 예제 6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4의 x 플러스 2m은 0이란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1번 두 근이 모두 2보다 어떻대? 크대. 맞아? 그러면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겠지 당연히. 자, 얘네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분명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죠? 두 근이 모두 뭐보다? 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러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2라는 녀석이 여기 앞에 존재한다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첫 번째.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fx라고 이름 붙였다면 f2라는 녀석이 대입 한번 해볼게요. 2 대입하면 4. 요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16 플러스 2m.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m의 값 범위 나오게 되는 거겠네. 계산해볼까 그냥? 넘어가면 2m이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m은 10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죠? 두 번째. 자, 2보다 큰 상태에서 판별식도 썼을 때 짝수공식 쓸 수 있겠지? 짝수공식 써주시면 m-4의 제곱 마이너스 2m이라는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근데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두 군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같다까지 표현이 돼야 돼. 오케이? 중군이라는 녀석은 서로 같은 두 군이야. 알겠지요? 그럼 요거에다가 세 번째. 축의 위치는 여기서 축의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약분되는 거니까 m-4라는 축이 나오게 되겠지? 얘가 뭐보다?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겠지. 2가 여기 있으니까 축은 2보다 큰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셋의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라고. 됐어요? 나머지 2번, 3번은 직접 해보셔야 돼. 좋아.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시작해 봅시다. 자, 문제 풀면 되지 이제. 오케이. 아까 쓰던 거 여기 있구나. 꽤 많죠? 근데 금방 풀어요. 응? 이제 방정식하고 이거 함수 했으면 이제 뭐 끝났지. 오케이? 볼게. 자, 1번 뭐라고 나왔나? 2차 함수. 2차 함수 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이제 뭐야? 간단하잖아. x축은 뭐라고 쓰라고? y는 0 쓰신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뭐 쓰라고? 뭐이? 교점 방정식 먼저 작성을 하시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이 되게 만드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인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 중에서 짝수공식 쓰시고 4-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는 뭐보다? 4보다 작다. 끝났네? 개 쉽네. 밑에 있는 건 해보시면 되겠지요. 넘어갑시다. 자, 3번.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뭘 지난대? 1,2를 지난대. 그리고 x축에 접한대. 그랬을 때 p 곱하기 q의 값은 p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y는 0이라고 써주고 얘네들이 뭘 만든다고? 교점 방정식을 만든다고.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뭐가 된다고? 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뭐 써야 돼? 판별식을 썼을 때 그치? p제곱 마이너스 얼마? 8q라는 녀석이 빵이 나와줘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p값 q값 구해달라 그랬는데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줬지. 1,2를 지난다고.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2 플러스 p 플러스 q가 뭐라는 거야? 맞니? 맞구나. 얘가 2가 된대. 그럼 날라가고 p 더하기 q가 얼마가 된다? 빵이 된다고.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다 그냥 대입해보시면 되는 거잖아. 연립하는 거잖아. 어렵나? 할 수 있겠지요? 같이 합시다. q는 마이너스 p 되겠지? 그럼 q 대신에 마이너스 p 넣어주면 어디 있어? q 대신에 마이너스 p 넣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p는 0이 돼. 그럼 p는 뭐가 되고? 0이랑 마이너스 8이 돼야 되죠. 절대 그냥 막 나눠주면 안 돼. 자, 그러면 얘가 이거일 때 q는 얼마가 되고? 0이고 또 8이 되는 거겠지.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p는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라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8, q는 8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요. 넘어갑니다. 자, 5번. 5번 보시면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k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가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그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x축 나와 있으니까 얘 또 뭘로? y는 0으로 바꿔주시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써야 돼? 교점 방정식 써주시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썼을 때?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 썼을 때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0이 나와줘야 되겠군. 근데 뭐에 관계없대? 그럼 이건 무슨 식이야? 항등식.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네. 뭐에 대한? k에 대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k항의 개수는 2a. 여기서 마이너스 2. 상수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나와주게 되겠고 k 값에 관계없으려면 얘도 빵, 얘도 빵. 그러면 a 값은 얼마고?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얼마고? 1이 되겠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입만 좀 달라졌을 뿐 2차 방정식이랑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야. 그치?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뭐냐?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 fx라 나와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y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음함수, 양함수 할 때 이건 다시 설명드릴 거야. 자, 얘가 x축과 안 만난대. 황민영이 뭐부터 세워야 돼? 그렇지. 만나든 안 만나든 일단 교점 방정식 세워주시고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썼을 때? 판별식 썼을 때.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찾아내신 다음 기억부터 하나씩 바라볼게요. 기억. b는 0보다 작대. 맞아요? 왜요? 뭐라고? 몰라요? 왜죠? x축보다 위에 있어서? 리얼리? 자, 여기서도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키포인트로 다가보셔야 돼. 지금 거기 보니까 뭐야? A, B가 지금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A 제곱이라는 녀석은 지금 4B보다 작은 거잖아. 맞아? 실수의 제곱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지. 맞아요? 그러면 A제곱이라는 녀석은 분명 0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양수란 말이야. 근데 4B가 그 녀석보다 크대. 그러면 B는 당연히 뭐겠어? 0보다? 얘가 지금 양수라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4B가 양수면 B도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보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을 대입해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안 만나니까 X축보다 위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쵸? 1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되겠고 어딘가에 분명히 1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항상 그 녀석은 뭐보다?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됐어요? 오케이.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자, D급 볼게요. D급 보시면 A 마이너스 B는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한 F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뭐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고 어쨌든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을 테지만 대입하면 무조건 X축보다는 큰 거니까 0보단 크다고. 그럼 얘네들 넘겨주면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은 뭐보다? 1보다 작겠구나. 그럼 D급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됐음?
자,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라는 녀석의 그래프와 x축구의 두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즉 그려야 된다 그랬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근데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기본적으로 만난다 그랬어. 만나는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하겠대. 근데 거기 뭐가 나와 있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어떻게 읽어? 두근의 차잖아. 두근의 차. 즉 이런 교점 방정식 세웠을 때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때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두근의 차 공식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암기하라 그랬죠? 요거 두근의 차 공식 작성하면 어떻게 돼? 뭐 분의? 1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얼마래? 3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양쪽 루트 제곱에서 없애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9 넘어오면 마이너스 9는 0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a 값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를 a1 첫 번째를 a2라고 얘기해. 이거 근해 공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얘랑 얘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여기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끝내주는 거라고. 됐음? 넘어갑시다.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의 그래프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2,0과 b는 b,0에서 만난데 그릴 거야. 축이 나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b고 여기에 y축이 나와 있는 상태.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다시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b라는 거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뭐부터 세우시고 교점 방정식부터 세우시고 걔네들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b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방정식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 두 근의 뭐가? 합은 b-2가 되겠고 그 녀석은 여기서 봤을 때 얼마가 돼? 6이에요. 6 이거는? 2. 그치?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b가 4인 거야. 마이너스 8 되겠지요? 그 녀석이 뭐랑 똑같아?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속 아프겠지? 이렇게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겠지요. 됐음? 여기까지 사진 안 찍을 거지? 넘어갑니다. 찍을 거야?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대. 자, 얘는 지금 y는 fx의 그래프인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일단 해놓고 가자고. fx 그래프와 x축이 얘랑 얘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교점 방정식 작성을 해주시면 fx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얘기인 즉슨 f-3도 f-1도 빵이라는 거잖아. 맞아? 이거 아까 전에 시험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자, 그랬을 때 f x 플러스 a를 0으로 만들어주는 두 실근의 합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값이야.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애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잘 못 풀어. 자, 지성이 요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정의역 자리에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요런 식에서 정의역은 x 플러스 a가 되는 거라고. 지금 보니까 정의역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근데 애들이 여기서 혼동을 하는 게 x 자리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라고 혼동한단 말이야. 자, 여기 나와 있는 x랑 여기 나와 있는 x는 근본적으로 다른 놈이야. 오케이? 요 덩어리들끼리는 같지만 x끼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이 나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두 실근이라는 녀석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x값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놈을 선생님은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 붙인다면 f 알파 플러스 a랑 f 베타 플러스 a가 빵이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알파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a란 녀석이 뭐랑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그럼 한 놈이 마이너스 3일 때 한 놈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둘이 바뀌어도 되는 거겠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두 실근의 합이 10이었을 때 a 값 구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 여기서 두 실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통째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4겠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그랬으니까 10이라 그랬으니까 2a는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a는 마이너스 7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라고. 의미 파악이 잘 되셔야 돼. 그러려면 독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막 풀면 안 되는 거야. 자, 넘어가서 빵민영이 잘 따라오고 있나? 지성빵도 잘 따라오고 있나? 자, 2차 함수 그래프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 f2x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족시키는 두 실근의 합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자, 요 문제 별표 10만 개 쳐주세요. 별표 10만 개 치는데 이렇게 빨리 걸려? 하나에 1초씩만 걸려도 10만 초가 걸리는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너무도 좋아서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한 거야. 자, 일단은 요런 녀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통해서 교점 방식 만들었을 때 얘랑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알아.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얘야. 얘가 뜻하는 바는 앞으로 축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자, 지성이 얘 어떻게 읽어? 그 함수값이 f란 이름의 함수에 그렇지. 그러면 2라는 놈을 기준으로 x라는 놈을 더했을 때와 뺐을 때는 두 값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의 함수값은 같다 그랬지. 2차 함수에서 아까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 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말이야.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몰라. 그럼 일단 대충 그릴게. 위로 볼록이라고 봐.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분명히 좌우가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정의역 자리에 얼마를 넣었을 때 2-x가 더 작은 놈일 테니까 정의역 자리에 얼마를 넣었을 때 2 플러스 x가 더 큰 놈일 테니까. 맞아? 얘를 넣었을 때와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단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x 값들은 분명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또 대칭인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얘랑 얘의 무슨 값이? 평균 값이 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얘랑 얘의 평균 얼마예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뭐가? 축이 얼마구나. x는 2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랬어. 그랬을 때 f2x-4의 두근의 다른 조건이 있나? 조건을 안 줬네. 자, 그때 저 두근의 합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얘네들의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x값을 뜻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x값은 분명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 붙일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두 실근의 합. 근이라는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지금 얘를 갖다 바라봤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 잠깐만 미안합니다. 알파 베타라고 안 쓸게요. 그 두 근을 갖다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f 알파를 넣었을 때랑 f 베타를 넣었을 때 분명 빵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한 알파라는 녀석과 베타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바라볼게. 맞아? 그러면 요 놈을 알파, 요 놈을 베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은 얘랑 얘도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황이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얼마? 2가 된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야.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된다는 걸 알겠고 여기에서 두 실근 선생님이 그러면 P랑 Q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2P-4랑 2Q-4라는 녀석이 한 놈은 알파겠고 한 놈은 베타가 되는 거잖아. 따라와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실근의 합은 P 플러스 Q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을 더했을 때 2배의 P 플러스 Q가 되겠고 반대편은 마이너스 8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겠네. 됐어? 그럼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넘어오면은 얼마가 되고? 그렇지 12가 되겠고 2까지 나눠주면 P 플러스 Q는 6이라는 값이 나와주게 되는 거겠지. 지성 이거 따라봐. 괜찮아? 민영이 괜찮아? 요 문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지? 넘어가서 17번. 17번은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얘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뭐 해야 돼? 교점 방정식 만들어야 되겠지. 이항시키면 x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k 플러스 12는 0.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을 썼을 때 절반의 제곱 16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냥 쉬운 산수 문제고.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직선 y는 2x 플러스 a라는 녀석과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뭐래? 접한데 뭐부터 세워야 돼? 또 교점 방정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란 녀석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쓰면 얼마?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얘가 판별식 쓰면 0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겠지. 얘랑 얘 이용해서 그러면 상수가 얼마였을 때 완전 제곱식이야? 1일 때. 그러면 얘가 1이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됐어요? 넘어가시고. 자, 21번.
자,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직선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는 이렇게 둘은 안 만난대요. 자, 그때 k값의 범위를 적으라고 한대. 그럼 요거는 두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교점 방정식 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교점 방정식을 세워주시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써주면 9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뭐야? k라는 녀석은 1 넘어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조건 하나 나왔겠네. 그럼 두 번째는 쟤랑은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얘랑 얘 또 교점 쓰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란 녀석은 0. 그때 얘도 판별식 쓴다면 1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요거 하면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11, k는 4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되겠군.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4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얘는 이렇게 k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 뭘 구하래? 얘에서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얼마? 4분의 10이니까 그냥 3 나온다는 거 아는 거잖아. 그죠? 넘어가시고, (23번) 지성이 잘 따라오고 있나? 괜찮아? 민영이 괜찮아? 오케이. 자,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하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이것도 두 번 쓰면 되는 거겠네. x축 대신에 y는 0을 쓴다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이란 녀석과 요놈과 요놈을 내준다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a-1의 x 플러스 b-1은 0이라는 교점 방정식 두 개. 그럼 판별식 둘 다 빵 나와야 되겠구나.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b는 0 나와야 되겠고, 여기서 판별식 쓰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나와줘야 되겠군. 그죠? 그럼 어쨌든 얘네들 연립해야 되는 거잖아. b 대신에 a제곱 넣어줄 수 있겠지? b 대신에 a제곱 넣으면 어떻게 돼? a제곱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플러스 1 플러스 2는 빵인 거니까 a는 얼마? 1. a가 1이니까 b도 얼마? 1. 이렇게 나와주면 끝. 됐남? 지워도 되죠? 민영아,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쉽냐고 안 쉽냐고. 야무지다는 게 쉽다는 거야 안 쉽다는 거야? 쉬운 거 같아? 지성이는? 쉬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왜? 내 뭔 말할 줄 알고 자, 볼게요. 25번 보시면,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뭐에서? 2,5에서 접할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요거는 표현을 그냥 좀 다르게 한 것뿐이야. 어쨌든 둘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교점 방정식 써야 되겠네. 교점 방정식 쓰면 x제곱에 플러스 a-2의 x 플러스 b-1은 0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얘가 2,5에서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 교점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에 대한 근이 어쨌든 중근인 건데, 그 중근이 얼만지를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그 x값은 얼마? 2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2 대입했을 때 빵 된다라고도 만들 수 있겠고, 아니면 요 녀석이 결국에는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으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바라봤을 때 a는 마이너스 2, b는 5라는 값이 그냥 바로 나오실 수도 있어야 되겠다. 됐음? 넘어가시고 27번. 어우 겁나 쉬워요. 27번 보시면 y는 4x 플러스 1에 평행하대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래.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은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네. 얘한테 평행한다.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는 거니까? a인 거니까 a가 얼마? 4라는 걸 알려주고 있겠군. 그러면 이제 얘랑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 교점 방정식 만드시면 얘네를 이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써도 되겠고,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뒤에가 얼마면 되겠어? 4면 되는 거니까 b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만들어내셔도 되겠지요. 넘어가시고.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지성이가 너무 쉬워서 졸겠어 이거. 아니야? 어렵다고? 그럼 개빡센 문제들로 한번 해볼까? 자 29번.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라는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뭐에 관계없이? k 관계없이 접한대요. 그때 a, b에 대해서 저걸 구해달래. 그럼 마찬가지로 쫄지 마시고 뭐 해야 돼? 교점 방정식. 그치. 교점 방정식 만드시면 x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을까? 그때 k 얼마니?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플러스 1은 빵이라는 녀석 나오겠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판별식, 짝수공식 써주시면 뭐가 된다?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빵이 된다.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은?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내림차순. k제곱 k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k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a, 여기서 더 이상 없네. 나머지 상수는 a제곱 있는데 a제곱 얘랑 사라지겠고 뭐야? b-1이 빵이 되겠군. 그러면 a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얼마고? 1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되겠구나. 아우 너무 쉬워요. 아씨, 황민영이가 너무 쉽다고 아씨 찡찡 되겠어. 응?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줌 수업하는 거 다 10분 만에 다 풀면 어떡하지? 응? 자 31번 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b의 두 교점에 x좌표의 합이 사고 곱이 2다. 그럼 또 다른 표현인 거야. 근데 이미 우리 다 알아. 얘랑 얘 만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또 교점 방정식 쓰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3-b는 0.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두 점을 갖다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가 교점의 x 좌표들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 4가 2-a랑 똑같다는 거고 곱인 2는 3-b랑 똑같겠구나.
맞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구나. 끝. 그죠? 넘어갈게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33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b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3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 해봅시다 그래도. 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에 두근이 그냥 1이랑 3이 다 주어진 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인 4는 2 마이너스 a랑 똑같겠고 곱인 3은 1 마이너스 b랑 똑같다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되겠구나. 그죠?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할 게 없어. 응? 자, 35번 볼게요. 자, 35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 얘네들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는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개념 근의 분리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두근이 모두 음수란 얘기는 두근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가 둘 다 0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란 말이지. 그럼 요거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게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y는 요런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인 거잖아. 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축은 얼마?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여기에 알파랑 여기에 베타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뭐라고? 축이 마이너스 1이면 요거 축의 방정식. 오이씨 500번 쓰게 해? 아니야? 응, 알았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 빵민이 형이 뭐였어? 요걸로 얼굴 좀 밀어줄까 내가? 어? 지성팡 뭐였어? 어. 그렇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다시 뭐라고?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돼야 돼. 자, 요런 상태에서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0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fx라는 식이라고 바라봤을 때 첫 번째 f0이라는 녀석은 어때야 돼?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때야 돼? 0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지. 그치? 따라와. 괜찮아? 0 넣었을 때 함수값, 요 2차 함수의 y값이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0 넣어주면 얼마가 돼? k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하나 나왔네. 두 번째.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 써주면 어떻게 돼? 절반 공식 쓸 수 있겠고. 얼마?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뭐보다? 0보다 크다. 크기만 해? 같아도 된다 그랬지. 맞아? 두근이 똑같은 근으로서 다 음수여도 되는 거라. 서로 다른 두근이란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대.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축의 위치는 뭐야? 마이너스 1이네? 맞아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그냥 다 되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의 무슨 범위?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겠지. 그럼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거겠지요. 됐나요? 여기까지 사진 찍을 겁니까? 이제 마스터했다. 오늘 시험 중수업 씹어 먹겠다. 이제 나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셈. 어쭈 그래. 한번 보겠어. 한 문제로 틀려봐 아주 그냥. 자, 327 10문제 틀린다고? 몇 문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은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대. 이것도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의 분리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는, 그럼 우리는 쟤를 또 그래프를 그려서 보도록 하겠어요. y는 이런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런 x축 간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겠고, 자,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언급까지 해줬으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름 붙였을 때 얘네들의 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뭘 갖다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한판 축 봐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이제 fx라고 이름 붙여줬을 때 f-1 먼저 한번 만들게요.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m이라는 얼마? 3 플러스 m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맞아요? 그러면 m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거 하나 찾았고, 두 번째 f4라는 녀석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m이라는 녀석, 즉 8 플러스 m도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크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는 조건. 그럼 먼저 하나 찾고 갑시다.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m의 값의 범위는 얼마? 그렇지,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거 일단 하나 찾은 거야. 자, 두 번째 뭐라고? 판별식을 갖다 썼을 때 짝수 공식 쓸 수 있을 거니까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엎드려 뻗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크다니까 m은 뭐보다? 1보다 작다는 거 하나 또 찾았네.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돼? 축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 축 얼마야? 1인 거잖아. 1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볼 필요 없겠지? 그러면 얘랑 얘 공통범위니까 m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겠지요. 오케이? 뭐 너무 쉬워가지고 뭐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끝났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싹 하시고 지금 아예 밑에 있는 문제 싹 풀고 정리합시다.